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쇼펜하우어 영상을 찍을 때 오프닝에 정장을 입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얼굴은 안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장을 입고 온 건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고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재밌게 소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제일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 아래는 왠지 잠오실 것 같다라는 댓글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일본인 작가입니다. 기타가와 야스시라는 작가님인데요. 굉장히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한 분이라고 해요. 누적 판매 부수, 그러니까 이 책을 포함해서 다른 책까지 다 해서 이분이 지금까지 총 판매한 부수가 125만 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작가님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좀 특별하다고 이야기한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계발서나 인생지참서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교훈적인 얘기를 전달합니다. 바로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아주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알렉스는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하고 삶의 방향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던 어느 날,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치 운명처럼 사이드라는 작은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년이 들려주는 얘기가 참 특별합니다. 8명의 현자를 만나 현자에서라는 책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라고 알렉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죠.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퍼즐 조각이다. 지금의 고통도 실패도 언젠가는 당신의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한 조각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조각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각들을 많이 맞춰가다 보면 전혀 안 맞을 것 같던 조각도 들어가야 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순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이나 실패, 그런 것들도 퍼즐 조각처럼 언젠가는 제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인생은 즐거운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작은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태도야말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하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기타가와 야스시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오래된 가르침. 세 번째 연자. 유니버스와의 만남 이후 36번째 맞는 밤이었다. 그동안 사이드는 유니버스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며 수도 없이 머릿속에 되새겼다. 두 번째 연자가 해준 말은 사이드에게 제법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토록 어려웠기에
오늘 두 번째 연자가 한 말들이 문득 자기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그 기쁨을 느꼈다. 너무 감동한 나머지 소름마저 돋았다. 사이드는 별을 올려다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몇 번이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에서 서서히 의미를 깨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몸소 경험한 셈이었다. 드디어 두 번째 퍼즐 조각을 현자에서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이드는 기분이 몇 배는 더 좋아졌다. 자미스는 책에 퍼즐 조각을 끼우면 사이드의 생각이 그대로 글로 나타날 거라 말했다. 그래서 유니버스가 해준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조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그날이 올 때까지 조각을 끼우지 않았던 것이다. 사이드는 유니버스에게 받은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이미 틀 왼쪽에 끼워놓은 조각 바로 오른쪽에 천천히 맞춰 넣었다. 조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눈부시도록 강한 빛과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 현자에서는 사이드의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었다.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이드는 못이 박힌 듯 현자에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앞쪽 숲에 말을 탄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이드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큰일인데? 다 봤을지도 몰라. 그런 걱정에 사이드는 허둥지둥 양손으로 현자의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두침침한 어둠 속을 꼼짝 않고 노려봤다. 어둑어둑한 나무 숲에서 말이 한 발 한 발 걸어 나왔다. 이윽고 사이드가 피운 모닥불의 불빛이 벌겋게 비치는 곳까지 말이 다가왔다. 말은 놀랄 만큼 덩치가 컸고 기사처럼 생긴 한 남자가 말 위에서 미소를 띤 채 사이드를 보고 있었다. 현자의서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네가 사이드로구나. 나는 네가 만나야 할 세 번째 현자, 리스펙트라고 한다. 사이드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한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보아하니 그 책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한 모양이구나. 그 책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글씨들은 책을 훔치려는 사람이라든지 네 여행을 방해하려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네가 끝까지 여행을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뿐이야. 정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가능한 한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시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자, 그럼 이리로 오렴. 리스펙트는 그렇게 말하고 말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 사이드는 서둘러 모닥불을 끄고 리스펙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사이드의 손을 잡아 말 위로 끌어올린 뒤 자기 앞에 앉혔다. 사이드는 지금껏 말을 타본 적이 없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리스펙트는 곧장 말을 몰았다. 숲속 나무 사이를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엄청난 속도감 때문에 사이드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주변 풍경은 마치 벽처럼 사이드에게 바짝 다가왔다가
부딪힐 듯 아슬아슬한 곳에서 양옆으로 갈라지며 뒤로 흘러가기를 반복했다. 사이드의 눈에는 끊임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말머리가 마치 손도끼처럼 벽을 좌우로 가르는 듯 보였다. 그리고 말 위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 말의 호흡과 심장 소리 같은 생명의 숨결이었다. 어쩜 이렇게 멋질까? 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을 태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숲을 가로질러 살짝 트인 높다란 언덕 위에 올랐다. 언덕에서는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보다 안쪽으로 산과 산의 간격이 가장 좁아지는 곳에는 멋들어진 성이 솟아 있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고 저녁 때가 되어서인지 식사를 준비하는 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도 적지 않았다. 리스펙트는 말에서 내려 사이드를 내려다 준 뒤 나무에 말을 묶은 다음 다시 사이드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잔디 위에 앉았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란다. 기사처럼 차려입은 남자, 세 번째 현자 리스펙트는 운도 떼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이드는 산골짜기 마을로 향했던 시선을 그에게 돌렸다. 너 또한 너 자신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훌륭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해. 내가 너에게 전해줄 가르침은 최고의 현재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자존감이란다. 사이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희수하면 희수할수록 가치가 높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놀랄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이 붙어.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조차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 이 세상이 탄생한 뒤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 인간에게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는지는 헤아릴 수도 없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란다. 수억 명의 가능성 가운데 단 한 명이 탄생한 거야. 다시 말해 위대한 힘이 수억 개의 가능성 중에 단 하나에게만 마음이라는 자신과 동일한 힘을 건네준 거지. 그게 바로 너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겠지? 사이드는 또다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자는 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해야만 해. 항상 자기 자신이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뜻이야. 인간은 말이야, 누구나 스스로를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싶어 해. 하지만 태어나 경험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 때문에 자신감과 용기를 잃고 자기 자신을 가치없는 인간으로 여기게 돼버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의 인생에 실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배웠겠지? 어떤 일이 있든 너의 유일무이함은 사라지지 않아. 현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늘 높은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세상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받게 될 때 모든 성공이 손에 들어오는 거야.
리스펙트는 품속에서 퍼즐 조각을 꺼내 들고 오더니 사이드에게 조각을 내밀었다. 사이드는 리스펙트의 손바닥 위에서 푸르른 빛을 뿜는 퍼즐 조각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가만히 서서 세 번째 현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왜 그러니, 사이드? 받지 않을 거니? 둘은 잠시 그대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이내 리스펙트는 미소를 지으며 퍼즐 조각을 다시 손에 쥐고 품속으로 집어넣었다. 아마 제게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이겠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최고의 현재가 되는데 필요한 자존감을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리스펙트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었다. 사이드, 너는 머리가 참 좋구나. 내가 방금 한 이야기에는 일부러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어. 아마 네 감이 그걸 느낀 듯하구나. 또렷하게 자각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리스펙트는 그렇게 말하더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잔디 위에 앉았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란다. 귀 기울여 들으렴. 현재에 걸맞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존감 위에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단다. 그건 바로 타존감이지. 타존감이요? 그래, 내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야. 그러니 좀 낯설게 느껴질 만도 해. 너는 내가 널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존재라고 한 말 기억하지? 네. 하지만 너만 그렇다고 말하진 않았어.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말을 오직 나만 귀하다는 뜻으로 착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열을 올려. 그러다가 끝내 고립되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지 못하고 남들이 멀리하는 존재가 돼. 누구든 그래. 자기 자신만이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으스대는 사람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 모든 성공을 손에 넣기 위해선 언제나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야.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지점을 생각할 때 바로 타존감, 그 말이 꼭 필요해지지. 타존감이란 건 사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야. 너 자신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기적에 가까운 존재이며 위대한 힘을 나누어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타존감이란다. 그걸 점점 더 높이는 거지. 그리고 자존감은 타존감과 같은 높이까지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결국 이런 얘기야. 스스로를 타인보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비하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자존감과 타존감은 늘 높이가 같아야만 해.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자신 외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즉 타존감을 높인다는 뜻과 같아. 결코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지.
그렇게 말한 뒤 리스펙트는 다시 한번 사이드의 곁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퍼즐 조각을 들고 있었다. 자, 사이드. 자존감과 타존감, 늘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 내가 앞서 한 얘기들을 떠올려 보렴. 다시 한번 말해줄게. 현재는 높은 자존감을 지녀야만 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매우 귀중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하지. 어떤 일이 있든 스스로가 귀한 존재란 사실은 그건 사라지지 않아. 현재란 그 사실을 알고 늘 높은 자존감을 지켜내는 사람을 가리킨단다.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둘도 없이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모든 성공이 손에 들어오지. 리스펙트는 손을 펼쳤다. 어떠니, 사이드? 이번에는 받을 마음이 드니? 리스펙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는 작지만 굳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드의 손바닥 위에 퍼즐 조각 하나를 툭 떨어뜨렸다. 리스펙트는 산골짜기 마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사는 이 마을이 참 좋아. 난 주민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도 역시 나를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주니까.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나는 저기 사는 사람이야. 리스펙트는 산과 산 사이가 가장 좁아지는 곳에 높이 솟아있는 성을 가리켰다. 하, 이 나라의 왕이시군요. 무릎을 안고 있던 사이드는 당황하며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했다.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는 없어. 난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힘을 얻어 군림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저렇게 근사한 성에 살지도, 아니, 오늘 하루조차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거야. 난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단다. 그렇기에 그들 중에 하나인 나 자신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이지. 사이드, 너도 자존감을 더욱더 높여야 한단다. 자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귀하고 멋진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지각해야 해. 물론 거기서만 끝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혼자가 되고 작은 성공조차 이루지 못하게 되겠지. 현재 역시 되지 못할 거야. 하지만 타존감까지 함께 갖춘다면 모든 게 가능해져. 타존감을 드높이면 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소중한 친구처럼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겠지.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그들이 지닌 모든 위대한 힘, 즉 마음에 힘입어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단다. 그리고 진정한 현자가 되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한 힘까지 해방시켜서 그 사람에게 거대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리스펙트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같은 나라 사람부터 다른 나라 사람까지 온갖 사람들의 힘과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두 번째 현자에게 배웠었지? 우리 주변은 자연 빼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로 말이야. 저승에서 생활하다 보면 절실하게 느끼게 돼. 기둥 하나부터 시작해 가구와 카펫, 옷과 그림, 조각, 매일의 식사, 포도주, 내가 취미로 읽는 책, 그리고 저 성까지 전부 다 그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건 단 하나도 없어. 나를 둘러싼 모든 건 자연의 은혜이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걸로 만들어진 은혜란 뜻이야. 그 덕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자존감만 내세우고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둘러싼 은혜는 등을 돌려버리겠지.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은 과거의 현자들은 모두 이 점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 나의 삶은 모두 내가 아닌 타인이 만든 것들로 가득하다. 그 덕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내게 둘도 없이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리고 나 또한 같은 인간이므로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내가 위대한 힘과 노력, 그것들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온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그리하여 내 바람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부와 명예도 손에 쥘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건 목표를 이룬 결과 얻게 될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드,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말이야, 타존감을 드높이고 자존감 또한 타존감과 같은 높이까지 끌어올린 끝에 그때 이뤄낸 것이란다. 알겠니? 네. 높다란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이 머무는 성과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던 왕의 커다란 등을 사이드는 존경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분명 이 나라의 국민들은 왕을 존경하고 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며 각자가 맞는 걸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을의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이룩 말할 수 없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세 번째 현재를 만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괜찮았어요, 저는. 우리가 자존감을 높여라라는 말은 많이 되잖아요. 아,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참 들었는데, 이렇게 타존감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없는 자존감은 더 이상 자존감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을까요? 자만심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챕터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사실은 기적이란다.
수억 명의 가능성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탄생한 거야. 다시 말해서 위대한 힘이 수억 개의 가능성 중에 단 하나에게만 마음이라는 자신과 동일한 힘을 건네준 거지. 그게 바로 너란다. 이 부분이요. 이 책에 보면 위대한 힘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 세상을 생겨나게 한 힘이라고 이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 우주를 탄생시킨 어떤 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수억 개의 가능성 중 단 하나에게만 마음이라는 자신과 동일한 힘을 건네준 것이다. 라는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신과 동일한 힘을 건네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참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몰랐는데 좀 그러네요.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예. 그리고 뒤에 나오다시피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죠. 나도 귀한 존재인 거죠. 여러 가지로 좋았던 책이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쉽게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페이지도 얼마 안 돼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책이 얇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꼭 필요한 내용만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끔 꺼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하게 그리고 꿀잠 주무시기 바랄게요. 저도 꿀잠 자러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세 번째 연장. 유니버스와의 만남 이후 36번째 맞는 밤이었다. 그동안 사이드는 유니버스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며 수도 없이 머릿속에 되새겼다. 두 번째 연자가 해준 말은 사이드에게 제법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토록 어려웠기에 오늘 두 번째 연자가 한 말들이 문득 자기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그 기쁨을 느꼈다. 너무 감동한 나머지 소름마저 돋았다. 사이드는 별을 올려다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몇 번이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에서 서서히 의미를 깨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몸소 경험한 셈이었다. 드디어 두 번째 퍼즐 조각을 현자에서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이드는 기분이 몇 배는 더 좋아졌다. 자미스는 책에 퍼즐 조각을 끼우면 사이드의 생각이 그대로 글로 나타날 거라 말했다. 그래서 유니버스가 해준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조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그날이 올 때까지 조각을 끼우지 않았던 것이다. 사이드는 유니버스에게 받은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이미 틀 왼쪽에 끼워놓은 조각 바로 오른쪽에 천천히 맞춰 넣었다. 조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눈부시도록 강한 빛과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 현자에서는 사이드의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었다.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이드는 못이 박힌 듯 현자에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앞쪽 숲에 말을 탄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이드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큰일인데? 다 봤을지도 몰라. 그런 걱정에 사이드는 허둥지둥 양손으로 현자의 설을 가슴에 끌어안고 어두침침한 어둠 속을
꼼짝 않고 노려봤다. 어둑어둑한 나무 숲에서 말이 한 발 한 발 걸어 나왔다. 있고 사이드가 피운 모닥불의 불빛이 벌겋게 비치는 곳까지 말이 다가왔다. 말은 놀랄 만큼 덩치가 컸고 기사처럼 생긴 한 남자가 말 위에서 미소를 띤 채 사이드를 보고 있었다. 현자의서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네가 사이드로구나. 나는 네가 만나야 할 세 번째 현자, 리스펙트라고 한다. 사이드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한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보아하니 그 책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못한 모양이구나. 그 책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글씨들은 책을 훔치려는 사람이라든지 네 여행을 방해하려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네가 끝까지 여행을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뿐이야. 정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가능한 한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시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자, 그럼 이리로 오렴. 리스펙트는 그렇게 말하고 말 위에서 손을 내밀었다. 사이드는 서둘러 모닥불을 끄고 리스펙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사이드의 손을 잡아 말 위로 끌어올린 뒤 자기 앞에 앉혔다. 사이드는 지금껏 말을 타본 적이 없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리스펙트는 곧장 말을 몰았다. 숲속 나무 사이를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엄청난 속도감 때문에 사이드는 금세 마음을 빼앗겼다. 주변 풍경은 마치 벽처럼 사이드에게 바짝 다가왔다가 부딪힐 듯 아슬아슬한 곳에서 양옆으로 갈라지며 뒤로 흘러가기를 반복했다. 사이드의 눈에는 끊임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말머리가 마치 손도끼처럼 벽을 좌우로 가르는 듯 보였다. 그리고 말 위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 말의 호흡과 심장소리 같은 생명의 숨결이었다. 어쩜 이렇게 멋질까? 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을 태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숲을 가로질러 살짝 트인 높다란 언덕 위에 올랐다. 언덕에서는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보다 안쪽으로 산과 산의 간격이 가장 좁아지는 곳에는 멋들어진 성이 솟아 있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고 저녁 때가 되어서인지 식사를 준비하는 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도 적지 않았다. 리스펙트는 말에서 내려 사이드를 내려다 준 뒤 나무에 말을 묶은 다음 다시 사이드가 있는 쪽으로 돌아와 잔디 위에 앉았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란다. 기사처럼 차려입은 남자, 세 번째 현자 리스펙트는 운도 떼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이드는 산골짜기 마을로 향했던 시선을 그에게 돌렸다. 너 또한 너 자신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 훌륭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해. 내가 너에게 전해줄 가르침은 최고의 현재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자존감이란다. 사이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물건은 놀랄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격이 붙어.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조차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 이 세상이 탄생한 뒤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 인간에게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는지는 헤아릴 수도 없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란다. 수억 명의 가능성 가운데 단 한 명이 탄생한 거야. 다시 말해, 위대한 힘이 수억 개의 가능성 중에 단 하나에게만 마음이라는 자신과 동일한 힘을 건네준 거지. 그게 바로 너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겠지? 사이드는 또다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자는 늘 높은 자존감을 유지해야만 해. 항상 자기 자신이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뜻이야. 인간은 말이야, 누구나 스스로를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싶어 해. 하지만 태어나 경험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 때문에 자신감과 용기를 잃고 자기 자신을 가치없는 인간으로 여기게 돼버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의 인생에 실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배웠겠지? 어떤 일이 있든 너의 유일무이함은 사라지지 않아. 현자는 그런 사실을 알고 늘 높은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세상 모두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받게 될 때 모든 성공이 손에 들어오는 거야. 리스펙트는 품속에서 퍼즐 조각을 꺼내 들고 오더니 사이드에게 조각을 내밀었다. 사이드는 리스펙트의 손바닥 위에서 푸르른 빛을 뿜는 퍼즐 조각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가만히 서서 세 번째 현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왜 그러니, 사이드? 받지 않을 거니? 둘은 잠시 그대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이내 리스펙트는 미소를 지으며 퍼즐 조각을 다시 손에 쥐고 품속으로 집어넣었다. 아마 제게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이겠지만 지금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최고의 현재가 되는데 필요한 자존감을 덧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리스펙트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었다. 사이드, 너는 머리가 참 좋구나. 내가 방금 한 이야기에는 일부러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어. 아마 네 감이 그걸 느낀 듯 하구나. 또렷하게 자각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리스펙트는 그렇게 말하더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잔디 위에 앉았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란다. 귀 기울여 들으렴. 현자에 걸맞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존감 위에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단다. 그건 바로 타존감이지. 타존감이요? 그래, 내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야. 그러니 좀 낯설게 느껴질 만도 해. 너는
내가 널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한 존재라고 한 말 기억하지? 네. 하지만 너만 그렇다고 말하진 않았어.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 말을 오직 나만 귀하다는 뜻으로 착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열을 올려. 그러다가 끝내 고립되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지 못하고 남들이 멀리하는 존재가 돼. 누구든 그래. 자기 자신만이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으스대는 사람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 모든 성공을 손에 넣기 위해선 언제나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야.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지점을 생각할 때 바로 타존감, 그 말이 꼭 필요해지지. 타존감이란 건 사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야. 너 자신이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이 아주 소중하고 기적에 가까운 존재이며 위대한 힘을 나누어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타존감이란다. 그걸 점점 더 높이는 거지. 그리고 자존감은 타존감과 같은 높이까지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결국 이런 얘기야. 스스로를 타인보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비하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자존감과 타존감은 늘 높이가 같아야만 해.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자신 외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 즉 타존감을 높인다는 뜻과 같아. 결코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지. 그렇게 말한 뒤 리스펙트는 다시 한번 사이드의 곁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퍼즐 조각을 들고 있었다. 자, 사이드. 자존감과 타존감. 늘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 내가 앞서 한 얘기들을 떠올려보렴. 다시 한번 말해줄게. 현재는 높은 자존감을 지녀야만 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매우 귀중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하지. 어떤 일이 있든 스스로가 귀한 존재란 사실은 그건 사라지지 않아. 현재란 그 사실을 알고 늘 높은 자존감을 지켜내는 사람을 가리킨단다.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둘도 없이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 모든 성공이 손에 들어오지. 리스펙트는 손을 펼쳤다. 어떠니, 사이드? 이번에는 받을 마음이 드니? 리스펙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는 작지만 굳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드의 손바닥 위에 퍼즐 조각 하나를 툭 떨어뜨렸다. 리스펙트는 산골짜기 마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사는 이 마을이 참 좋아. 난 주민 모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도 역시 나를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해 주니까.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나는 저기 사는 사람이야. 리스펙트는 산과 산 사이가 가장 좁아지는 곳에 높이 솟아있는 성을 가리켰다. 이 나라의 왕이시군요. 무릎을 안고 있던 사이드는 당황하며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했다.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는 없어. 난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힘을 얻어 군림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저렇게 근사한 성에 살지도, 아니, 오늘 하루조차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거야. 난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단다. 그렇기에 그들 중에 하나인 나 자신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이지. 사이드, 너도 자존감을 더욱더 높여야 한단다. 자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귀하고 멋진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지각해야 해. 물론 거기서만 끝난다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혼자가 되고 작은 성공조차 이루지 못하게 되겠지. 현재 역시 되지 못할 거야. 하지만 타존감까지 함께 갖춘다면 모든 게 가능해져. 타존감을 드높이면 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소중한 친구처럼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겠지.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그들이 지닌 모든 위대한 힘, 즉 마음에 힘입어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단다. 그리고 진정한 현자가 되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한 힘까지 해방시켜서 그 사람에게 거대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리스펙트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같은 나라 사람부터 다른 나라 사람까지 온갖 사람들의 힘과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두 번째 현자에게 배웠었지? 우리 주변은 자연 빼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로 말이야. 저성에서 생활하다 보면 절실하게 느끼게 돼. 기둥 하나부터 시작해 가구와 카펫, 옷과 그림, 조각, 매일의 식사, 포도주, 내가 취미로 읽는 책, 그리고 저 성까지 전부 다 그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건 단 하나도 없어. 나를 둘러싼 모든 건 자연의 은혜이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걸로 만들어진 은혜란 뜻이야. 그 덕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자존감만 내세우고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둘러싼 은혜는 등을 돌려버리겠지. 모든 성공을 손에 넣은 과거의 현자들은 모두 이 점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 나의 삶은 모두 내가 아닌 타인이 만든 것들로 가득하다. 그 덕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내게 둘도 없이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리고 나 또한 같은 인간임으로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언젠가는 내가 위대한 힘과 노력, 그것들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온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그리하여 내 바람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부와 명예도 손에 쥘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건 목표를 이룬 결과 얻게 될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드,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말이야, 타존감을 드높이고 자존감 또한 타존감과 같은 높이까지 끌어올린 끝에 그때 이뤄낸 것이란다. 알겠니? 네. 높다란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이 머무는 성과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던 왕의 커다란 등을 사이드는 존경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분명 이 나라의 국민들은 왕을 존경하고 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며 각자가 맞는 걸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을의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이룩 말할 수 없이 따스하게 느껴졌다.